한국의 유명한 뮤지컬 천재 정미조는 재능 있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강인하고 탄력 있는 여성이기도 하다. 1985년생인 그녀는 일찍부터 음악 활동을 시작해 인상적인 보이스와 뛰어난 작곡 능력으로 단숨에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암울한 날, 그녀는 대장암이라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미조가 이 병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건강 싸움이 아니라 영적 경험의 여정이기도 하다. 그녀는 힘과 낙천주의의 상징이 되었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취하는 모든 조치는 조용히 그녀의 몸을 점령하고 있는 질병에 대한 용기의 행동입니다. 미조는 훌륭한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좋은 엄마이기도 하다. 그녀의 강인함과 결단력은 음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드러납니다. 몸의 변화와 고통스러운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영혼을 순수하고 희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미조의 팬들은 그녀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녀가 보여주는 낙관주의와 긍정적인 삶의 선택을 사랑합니다. 그녀는 인내와 낙천주의의 상징이 되었으며 건강 문제에 직면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큰 격려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정미조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음악에 진지하고 깊은 감정을 담아내는 예술적 창작자이기도 하다. 그녀의 음악은 영감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청취자들이 미조의 예술에 대한 진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여정이기도 합니다. 미조의 각 공연은 그녀의 뛰어난 음악적 품질뿐만 아니라 그녀가 가져오는 영적인 힘 때문에 특별한 행사가 됩니다. 그녀의 콘서트는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 된다. 대장암과의 싸움은 엄청난 도전이었지만 미조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내와 활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생존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는 믿음을 퍼뜨리는 불길처럼 퍼져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미조는 넓은 마음과 끝없는 창의력, 조건없는 사랑을 지닌 여성이다. 커뮤니티의 공감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그녀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큰 격려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가요계에서 정미조는 히트곡으로 자신의 발자취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삶과 사랑의 정신을 대변하는 인물이 됐다. 그녀는 우리가 충분한 인내와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도 너무 크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자신의 고된 여정을 돌아보면 정미조는 음악의 승리자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승리자이기도 하다. 그녀의 인내, 낙천주의, 사랑은 모든 도전을 자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 음악의 팬일 뿐만 아니라 장수와 예술적 재탄생의 상징이기도 한 이름, 정미조. 게어울은 그녀가 37년 만에 음악 활동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중요한 시기, 특히 그녀의 도전적이고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이야기하기 위해 선택한 음악이다. 2016년 가요계에는 정미조가 가요계에 복귀하면서 놓칠 수 없는 일대 사건이 일어났다. 최근 그녀를 만나면서 나는 정미조가 그녀의 여정에서 보여준 예술에 대한 인내와 사랑의 깊은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1970년대 정미조는 팬들과 동료들로부터 존경과 존경을 받으며 최고의 디바로 빛났다. 그러나 삶은 계속 변하고 정미조는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무대를 떠나 창의성에 대한 열정을 지닌 화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예술에 대한 사랑은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정미조의 인생은 음악 복귀를 결심하면서 다시 달라졌다. 서드라이프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그녀의 개인 작업실에서 시작된다. 그녀는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을 구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게어울에서 정미조는 복귀를 결심하게 만든 짧고 달콤하고 쓰라린 추억을 이야기한다. 이 노래는 과거에 대한 사랑 노래일 뿐만 아니라 강인함, 인내, 용기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정미조의 이야기는 사랑과 열정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강력한 격려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많은 사람들의 빠졌을 정도로 그는 큰 스타가 되지만 그는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의 연기력보다 외모에 관심을 갖는 것에 점차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할리우드의 대표 환경보호론자 중 하나로 알려진 디카프리오는 98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재단을 설립하고 환경보호에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래 배우가 아니었으면 해양학자가 되었을 거라고 말할 만큼
어린 시절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이 재단을 통해 지구온난화, 생물 다양성 보존, 재생에너지 등에 집중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과 모금활동 등의 환경보호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환경보호를 위해 그는 한동안 친환경 자동차인 프리우스를 타고 다녔으며 최근에는 전기자동차인 테슬라를 즐겨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공식적으로 유엔 기후변화의 대표자로 임명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활발한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타이타닉 이후 아이언 마스크, 비치 등 몇 편의 영화에 출연한 디카프리오는 계속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영화감독 마틴 스콜세지의 페르소나로서 갱스 오브 뉴욕을 통해 청춘 스타 이미지에서 진정한 연기자로서의 방향 전환을 알렸으며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에 출연하여 골든 글로브상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틴 스콜세지 감독과 함께한 에비에이터를 통해 실존 인물인 하워드 휴스를 완벽하게 그려내는 명연기를 펼치며 생애 처음으로 골든 글로브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고 아카데미에서도 처음으로 나무주연상으로 노미네이트 되게 됩니다. 이후 디카프리오는 자신이 직접 에페인웨이 프로덕션이라는 영화사를 설립하고 영화계의 거장들과 함께하며 흥행과 비평 부문에서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필모그래피를 쌓기 시작합니다. 2006년에는 시에라 리온의 다이아몬드를 둘러싼 분쟁을 다룬 블러드 다이아몬드를 통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르지만 다시 한번 수상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후 마틴 스콜세지와의 세 번째 영화 디파티드와 리들리 스콧 감독의 바디 오브 라이즈, 그리고 디카프리오의 절친인 케이트 윈슬렛과 타이타닉 이후 11년 만에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춘 레볼루셔너리 로드에서 좋은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이후에는 마틴 스콜세지와 네 번째로 셔터 아일랜드를 촬영했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 함께한 인셉션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디카프리오는 지속적으로 아카데미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에 그는 노골적으로 아카데미 수상을 위한 영화 촬영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실화 바탕이나 거장의 굵직한 영화 촬영에 집중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제이 에드가에 출연하였는데 이 영화에 자신의 어머니가 카메오로 등장하며 어머니와의 각별한 사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년에는 연기 역사상 처음으로 악역을 맡은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 장고 분노의 추적자에서 처음으로 악역을 맡아 인상적인 평가를 받았고 이후 다시 바즈 루어만 감독과 함께한 위대한